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이나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의 재료를 분석하는 게 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니 오늘 영상만 보시면은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키워드는 며칠 새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1.8% 그 다음에 코스닥 1.5%대를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은 오늘 지수를 상승시킨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런 지수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할 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개별주 중에 테마주를 또 매매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지수 관련주가 상승을 할 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꽤나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지수 반등은 나왔지만 완전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런 양봉을 만들어줬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11선을 넘어준 모습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이 단기간에 하락을 했던 것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LG전자에서 오늘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고에탄올 휘발유를 판매 허용한다라는 소식으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큰 이슈 일동제약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과 현재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태아기형이라는 부작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가에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3,600억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기대감으로 강세가 되었고요. 그룹사의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이 서로 그룹 간의 계열사 협업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LG 헬로비전이 좀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런 전기차와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왜 상승을 했는지 보면 LG 헬로비전이 전기차 충전 컨설팅부터 현장 실사, 공사 운영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가지고 LG 헬로비전이 좀 상승을 한 모습이고 아모센스 디스플레이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LG 헬로비전 예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얘도 한때 일봉을 잠깐 오른쪽이 일봉이고 왼쪽이 주봉입니다. 한때 크게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 뒤에 이제 하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좀 멈추면서 박스권을 만든 뒤에 오늘 120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당장에는 이제 이 추세,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양봉이 만들어진 모습 자체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머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기차 이제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얘도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좀 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냥 지지와 저항대 이런 저항 구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나중에 이 저항을 지금 당장에는 이런 저항대를 넘어주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도 이 전기차 이제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관련된 종목이고 얘도 일단 이런 저항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넘어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에 한해서 주민 이동을 허가 소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국 관련주들은 매매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예전부터 이제 중국 관련주들 이 재무도 안 좋았고 항상 이 작전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서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을 뺄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매를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상하이 일부 지역을 허가했다라는 소식이고 이게 이 종목들의 실질적으로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봉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주를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로스엘,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일단 얘는 점 상한가를 이렇게 가줬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 처음 상승했던 그랜드 엠파이어 지분을 49%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이제 진짜 중국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상승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쭉쭉 잘 빠집니다. 하락할 때도 잘 빠지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간 내용은 세무조사가 이제 있었고 치료제 부작용 우려로 인해서 반사 이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동물 실험 결과까지 나오면서 일동제약이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인 악재입니다. 단발성인 악재로 인해서 조정은 한번 올 수 있지만 이 주식이 한 번 더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치료제 부작용 문제는 돌릴 수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태아 기형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이
이 태아 기형이라는 거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발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치료제 공동 개발사인 일본 시오노기 제약도 10%가 넘는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반사이익주로 신풍제약이나 현대바이오가 상승을 했습니다. 신풍제약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도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 뭔가 이런 박스권이 있죠. 이런 박스권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120선 위에서 지금 더 이상 이게 빠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켜줄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에탄올주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에탄올이 휘발유의 에탄올 함량이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5%까지 높인 휘발유를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시 허용을 했는데요. 배경은 현재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죠. 그래서 그 고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했던 조치인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휘발유, 약간 에탄올이 15% 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안 썼던 이유가 여름철에는 스모그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시적으로 조치를 했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이런 유가를 잡기 위한 노력이 물가 상승,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고에탄올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미국에서 저렇게 시행을 했고 에탄올 주가 이런 수혜를 받겠다라고 했다고 치면은 오늘 상한가를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은 MH 에탄올 얘도 이제 아침부터 해서 일찍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뭐 차트 자체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 지금 시세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창의 에탄올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 잘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 과거에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린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윗꼬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상한가를 만들거나 하는 모습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오후장이나 이럴 때 이제 아침부터 올렸다가 이제 빨리 떨어뜨리는 그런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에서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3,600억 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제 어제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소식에서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엘라베마에 3,600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 신흥 SEC나 나노신 소재가 현대차랑 엮여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틀 동안 약세를 보였는데, 현대차 이슈를 통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 SEC,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상하 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LNF부터 해서 최근에 이틀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런 현대차 전기차 이제 공장 설립한다라는, 그러니까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슈 덕분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제 이런 전고점을 다시 넘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일단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장은 이제 LNF로 좀 보고 있고, LNF가 이런 자리, 이 주봉에서 단기적으로 고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고점을 뛰어넘고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남해화학이 곡물 상승 가격으로 인해서 비료 관련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비료나 곡물 관련돼서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 등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크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해화학처럼 덜 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테마가 이제 끝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 미래생명자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 바닥권 대비해서 이 4,000원 대비해서 벌써 12,000원 3배가 올라온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싶어도 여기 이 바닥권이나 중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도 여기서 더 올리고 싶어도 분명 여기서 올리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굳이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거고, 그거를 이 남해화학처럼 이 이슈가 나왔을 때가 뭐 2월 달부터 해서 나왔지만 주가 자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한 2배도 못 오른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테마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좀 상승을 시켰다가 이 전체적인 비료 곡물 테마가 이제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MED가 에이프로젠을 흡수 합병한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MED고요. 이 종목 특히나 에이프로젠 있죠. 이 에이프로젠 달고 있는 이름들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윗골이 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매매 단타 매매든지 뭘 하기에는 좀 세력이 더러워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쪽 관련 그룹주들은 거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랩지노믹스 이제 자회사가 전립선 암 바이오마커를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목적은 좋지만 아직까지는 특허 출원의 단계입니다. 특허가 완전히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 종목을 보면 좋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진단키트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상승을 시켰다가 하락을 한 뒤에 이제 진단키트가 이제 점점 수급이 빠지고 하다 보니 일단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켜가지고 이 그러니까 출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쪽은 이제 더 이상 수급 자체가 코로나가 이제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더 이상 안 들어올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제 진단키트 자체가 어차피 이제 독감이니까 이제 독감을 굳이 이제 검사를 하면서 진짜 독감이구나 검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이 코로나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렌텍이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계속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실적주는 이 바닥권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KPF, 메이스캐핀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따로 보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세무조사 및 코로나19 치료제, 태아, 기형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태아, 기형 부작용은 치료제로서 완전히 큰 부작용입니다. 제가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주식 관점에서는 일동제약이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화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구간에서는 매매를 아예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더라도 저런 종목에 물리게 되면 깡통을 차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동제약 일봉을 보면은 진짜 강하게 갔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주도주였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이 상승을 했을 때 재료가 결국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상승했던 재료가 이 부작용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한가는 좀 당연하고 한 번 더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도 낙폭과대 개념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를 따라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신규 매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홀딩스도 이제 크게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멜파스도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오늘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고, 광림과 쌍방울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음봉들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이 종목들 가지고 저는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는 눌림 매매를 안 하겠다. 제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는데 이런 매매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 광림이나 쌍방울이 주가를 올렸던 재료 자체는 뭐 쌍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올린 거지, 이 실질적인 회사의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눌림 매매를 안 하겠다, 밑에서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도 이제 매매를 안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림 매매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고점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음봉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이 눌림 매매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러니까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눌림 매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애초에 이런 종목들 뭔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쌍방울 전에 한번 이스타 항공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가 이스타 항공을 뭐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이때도 그냥 상승했다가 크게 눌림, 그러니까 이 반등도 크게 안 나오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떨어졌냐? 결국에는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킬 때 재료가 너무나 그냥 별로 좋지 않았고, 주가가 뭔가 그냥 세력이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게 많이 들면서 이런 종목은 이제 매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요. 뭐 여기서 반등이 이게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면서 매매하진 않겠습니다. 이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여기서 더 빠졌지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보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